자, 두 번째,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통계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뭐를 유추한다 그랬죠? 모집단의 값을 유추하는 겁니다. 모집단의 값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전체 집단에 내가 알고 싶어 하는 진짜 값, 그걸 모집단의 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통계학의 대상이 알고 싶어 하는 대상은 이거예요. 모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모집단의 진짜 값. 나는 만약에 우리 통계학 수업 시간에 됐다. 그럼 지금 여기 우리가 한 40명 되거든요. 그러면 모집단은 이 40명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수업을 듣는, 통계학과 수업 듣는, 통계학 수업을 듣는 요 40명이 모집단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모집단이 이렇게 작을 경우에는 다 조사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키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다 조사해서 키 다 되면은 그냥 알 수 있죠. 그죠? 표본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왜 굳이 표본을 뽑아요? 다 내가 대상되는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조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모수를 알고 싶어 하는데 이 값을 몰라요. 거의 대부분 99.9999%는 우리는 모릅니다. 모집단을. 왜? 모집단이 모수를 알면 조사할 필요가 왜 있어요? 없죠. 결국은 우리는 모집단을 알고 싶어 하는데 모집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아무도 몰라요. 왜?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냐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일정 부분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 조사하면 괜찮은데 못 뽑으니까 표본을 뽑죠. 그래서 이 전체 대상이 수학 통계학에서는 기호를 씁니다. 기호를 쓰는데 대문자 n을 쓰죠. 여기는 스몰 n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제 배울 거예요. 여기도 확률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여기서의 확률을 여기서 랜덤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는 비확률 표본 추출. 이거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이 내용. 왜? 모집단에서 표본을 잘 뽑아야 되죠. 엉뚱한 사람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KC대학교 우리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를 조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기 한양대 학생들한테 가서 야, KC대학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엉뚱한 사람하고 물어본 거잖아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표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결국은 표본으로부터 나온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추정치라고 합니다. 추정치. 또는 statistics, 통계량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입니다. 추정치, 통계량. 왜 추정치예요? 뭐를 추정하기 때문에? 얘를 추정하니까 추정치가 되는 거죠. 이 값이 진짜 값이 아닙니다. 이 값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뽑은 표본에서 구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X바. 얘는 평균을 나타내고요. S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고 요거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100명 중에 몇 퍼센트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이 값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은. 통계의 목적은 이 값입니다. 절대 이 값이 아니에요. 이 값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값분이 몰라요. 이게 문제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모집단의 모수를 알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조사 가능한 거는 표본으로부터 구한 이 추정치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으로부터 이 우리 모집단의 모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추론한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이 과정을.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얘가 평균이고 비율, 표준 편차 이렇게 써 있는데 말로 자꾸 설명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수학은 뭐냐면 우리가 말로 하는 거를 다 기호로 표시한 게 수학입니다. 수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학을 자꾸 계산하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수학의 원래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말로 100마디 말을 할 거를 기호로서 표시하면은 서로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되기 때문에 기호로서 표시하는 겁니다. 모집단의 모수의 평균, 말이 너무 길죠. 뮤, 이러면 서로 이해되잖아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표본으로부터 구한 통계량 평균 X, 그거
하고 X바. 뭐가 더 편해요? X바. 그럼 딱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학의 기호라든가 통계학의 기호, 수식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을 쉽게 의사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여러분들 계산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워낙 수학 시간에 어렵게들 배우니까 다들 수식 나오면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수식은 계산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뒤로 가면 제가 다 그래서 계산하는 거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왜 필요하냐, 이 수식이 뭐를 의미하느냐, 이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계산하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오시면 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할 줄 알면 됩니다. 혹시 덧셈, 뺄셈 이거 못하는 사람 없죠? 설마? 그거를 못한다 그러면 나도 해답이 없어. 그런데 최소한 이 사친연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갑시다. 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를 우리가 모집단이라 그랬어요. 그죠? 뭐예요? 관심 있는 연구 대상 전체의 집합. 이거를 모집단입니다. 이거를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사를 못하죠. 자, 그래서 모집단의 값을 다 조사하는 걸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센서스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죠? 언제 많이 들어봤냐면 여러분들 인구통계 센서스 조사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언제 하냐면 0년, 5년 이렇게 해요. 2015년도에 조사를 했겠죠. 그럼 언제 조사해요? 또 2020년에 하죠. 5년마다 한 번씩 해요. 얘는 그냥 다 모집단 다 조사하는 관점이에요. 그걸 우리가 센서스 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무한 모집단과 유한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유한 모집단은 제한이 되어 있는 거, 숫자를 셀 수 있는 거. 제 수업을 듣는, 통계학 수업을 듣는 사람들 숫자, 그럼 40명.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무한 모집단도 무지 큰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다 조사 못 하잖아요. 제가 KC대학교 재학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만족도 조사 1년에 한 번씩 하죠? 그걸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하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사하면 다 대답 안 하죠? 샘플 갖고 조사합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조사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샘플 갖고 예측이 가능하다니까요. 그죠? 샘플 값만으로도. 그 다음에 무한 모집단. 이거는 크기를 도저히 몰라요. 전 세계 인구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이런 걸 갖고 조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수조사가 어렵죠. 어렵죠? 조사가 불가능도 하고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를 갖고 조사한다? 표본을 갖고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본은 간단합니다. 실제 조사한 내용분의 일부분인데 잘 뽑아야 되죠? 표본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표본을 잘 뽑아야 모집단의 값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접 실험하는 경우도 있고 실험실에다 가다 놓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 서베이 조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누가 조사해 놓은 자료들, 통계청, 우리가 얘기하는 통계청에서 조사 많이 해놔요.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이걸 2차 자료라고 하거든요. 빅데이터에서는 많이 씁니다. 2차 자료를 가지고. 자,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계학에서 뭐 모집단의 통계량, 모집단의 값 특성 뭐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용어를 써야죠. 그래서 통계학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뭐냐? 모수와 통계량. 모수라는 게 뭐냐요? 모집단에 대한 수치. 그걸 우리가 모수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모집단의 키를 알고 싶다 그러면 키가 모수가 되는 거고요. 모집단의 몸무게를 알고 싶다 그러면 몸무게가 모수가 되는 거고요. 관심 있는 그 값. 근데 우리는 뭐예요? 표본으로부터 얻은 값분이 모르죠. 걔를 통계량. 아까 전에 예측치라고 불렀는데 통계량이라고도 부릅니다. 됐죠? 여기 통계학을 statistics 여기다가 s만 붙입니다. 그죠? 그래서 통계량 뭔지 알겠죠? 말도 통계량이잖아요. 그죠? 통계는 뭘 갖고 하는 학문이에요? 표본을 갖고 뭔가 막 처리하는 학문이라는 거겠죠. 그죠? 대상은 모집단이지만 모집단을 못 조사하니까 표본 가지고 뭔가를 막 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게 통계학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뒤에 보니까 뭐 상수라고 써 있습니다.
또 어려운 얘기가 나오네요. 상수, 반대말은 비슷한 말은, 반대말은 변수. 변수는 변하는 수, 상수는 고정된 수. 뭐 기본적으로 요거는 들어봤죠. 왜 변수고 왜 상수냐? 자, 모집단의 모수는 진짜 값이에요. 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정해져 있어요. 진짜 값이니까. 얘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값을 가져요. 근데 우리는 표본을 뽑을 때마다 값이 변하죠. 아까 전에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도 표본을 뽑을 때마다 계속 평균이 바뀌었잖아요. 조금씩. 그래서 뭐라 그래요? 표본의 값은 계속 변하죠. 그래서 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뽑을 때마다 값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상수 변수라는 말이 그겁니다. 결국은 표본의 값은 계속 변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표본 하나를 선택해서 구한 값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모수의 진짜 값을 추리하는 거예요. 그게 통계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평균 이렇게 나와 있죠. 뮤랑 시그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호로. 모평균, 모표준 편차 이렇게 말을 안 할 거예요. 앞으로는 뭐라고 불러요? 제가 시그마 또는 뮤 이렇게 부르면 저게 모집단의 평균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표본은 X바라고 부릅니다. 그냥 제가 X바 또 S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들으면 얘는 표본이구나. 우리는 이걸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다 이 밑에 있는 걸 갖고 많이 작업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루는 자료는 전부 다 표본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가 생깁니까? 모집단에서 표본을 유출할 때마다 계속 변하죠, 값이. 그래서 진짜 값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계속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진짜 값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표본 오차라고 부르는 거죠. 오차는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을수록 오차가 점점 줄어들죠. 그죠? 값을 많이 뽑으니까. 그래서 모집단에서 통계학은 표본을 많이 뽑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표본의 범위를, 오차 범위, 즉 표본으로부터 간 값으로부터 일정한 범위를 구하죠. 그 범위를 뭘로 구해요?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이 확률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95%. 숫자로는 1.96. 이제 머릿속에서 안 떠나야죠. 이제 95%, 1.96은 머릿속에서 안 떠나야 돼요. 이거는 통계학을 하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아는 숫자예요. 이해되시죠? 왜? 우리는 확률, 오차 범위의 확률을 무조건 95%로 하고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95%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거를 값으로 바꾸면, 걸음걸이로 바꾸면 1.96. 딱 정해져 있어요. 얘는 변하지가 않아요. 95%의 1.96이라는 숫자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통계적 추론은 뭐냐? 우리가 실제로 알고, 이게 통계의 핵심이죠. 그래서 요 값을 보면 되죠.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표본의 값, 통계량이 아니고요. 모집단의 값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값을 모르니까 표본의 값으로부터 모집단의 값을 추론하는 거죠. 그죠? 그게 통계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